끄라고? 연락도 켜져 있는. 지난번에 그 장마철 여름철 관리까지 했었나요? 여기? 예? 늦여름철, 내 가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가을부터. 가을부터죠? 네,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 파일이 있는데 그게 올해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들이요. 한번 그거 복습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은 그 일단 이제 시작할게. 늦여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장마 이후 여름에 토마토 종합 관리에 대해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봄, 겨울, 여름, 봄 다 시작을 했었고요.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요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에 날씨가 어때요? 일단 한낮의 온도는 몇 도예요? 한낮의 온도는 30도가 넘어갈 날이 많죠. 특히 온실 안에는 34, 5도가 육박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 야간 온도가 20도 언저리에 있다가 20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8월 중순 정도가 초순 가면은 야간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진 시기에 이쪽이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온도는 내려가는데 낮은 여전히 높죠. 일교차가 매우 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온실에 그러니까 작물 관리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8월 중순에 도달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는 통과했다. 이제 어려운 시기는 통과했어요. 8월 중순부터는. 8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야간 온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평균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낮엔 뜨거워도 밤에 시원하니까 평균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근데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우면은 내가 평균 온도를 낮출 수가 없는데 야간의 평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식물의 세력을 잡아줄 때 두 가지 방법을 한댔죠. 하나가 뭐예요? 평균 온도를 낮추거나 그게 전혀 안 되면 어떻게 뭐 한다고 했죠? 그 다음 하는 방법이 과일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그러니까 과일의 개수를 따면 돼요. 도저히 내가 환경으로 내가 세력이 식물체의 몸이 약해져 갖고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과일을 따버리면은 그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이 가을철에 그러니까 늦여름부터 초가을철에 초가을에는요 우리가 온도를 야간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비교적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도 낮은 여전히 높죠. 보면은 지금 외부 온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0도 이제 뭐 조금 이건 8월 말 정도 될 것 같고요. 9월 초가 들어가면 20도 이하로 떨어져 18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한낮의 광은 어때요? 아직도 몇 와트예요? 1000와트가 넘어가죠. 아직도 한낮에 1000와트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중 그 8월 초부터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의 일일 누적 광량은 얼마나 나올 거예요? 한 2000에서 3000까지 나와요. 이때도 역시 광은 굉장히 풍부한 시기죠. 근데 온도는 그나마 조절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큼 제어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는요. 그럼 이때 차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차광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차광이 들어가요. 그때까지도요. 왜냐면은 외부 광량이 벌써 아직도 1000이 넘어가죠. 엄청 강한 광이에요. 이 정도 광이면. 그래서 이 시기는 차광도 해야 되지만 차광도 해야 되고 한낮 정도는 높지만 야간에는 선선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다. 근데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 9월 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과채류가 가격이 비쌌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작년에 열대야가 9월 중순까지 발생했어요. 야간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요. 9월 중순까지. 그러다 보니까 식물체가 어때요? 버틸 수가 없었죠. 우리가 언제 작물을 심죠? 우리 중부지방, 남부지방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정식이 들어가요. 그때. 왜냐? 8월 중순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 때 심으면 정식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나무를 건강하게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심어놨는데 이게 웬걸? 9월 중순까지 한 달이 더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두티스죠. 그래서 두 종류예요. 완전히 농사를 버려서 새로 심은 사람하고 그나마 버텨서 끌고 온 사람이 있는데 끌고 온 사람들은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수량이 100을 땄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제가 이제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70에서 한 80% 정도 수확을 했대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평균 7, 80%지만 또 하나가 아주 망한 사람들도 잔뜩 있었거든요. 아예 이제 다시 정식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12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고 다시 무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이 부족해지면서 올해 과채료 값이 굉장히 비쌌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일반적인 늦여름 초가을에는 야간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수월하다는 거죠. 또한 늦여름 초가을 환경관리에서 늦여름 환경관리면은 일주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거는 초가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9월 초 같은 경우에요. 오전 야간 온도가 보통 17도, 18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15도 이하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해가 7시, 6시 반 정도 뜨고 나면은 바로 해 뜨자마자 몇 도가 될까요? 거의 25도, 3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텐도 일찍 사용해야 되고 환기도 철저히 해가고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특히 문을 닫는 시기, 외부 온도가 15도 떨어지면 우리가 문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 문을 열기 전까지 이슬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침에 난방이 필요하다. 이때 이제 9월 초순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난방을 안 할까요? 아직 외부 온도가 14도, 15도, 18도 되니까 난방을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때 약간의 난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게 난방을 왜 할까요? 이게 아침 난방을 여기서 얼어 죽지 않게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할까요? 오전에 난방하는 목적은 바로 이슬을 맺히지 않기 위해서 이거들요. 우리가 초가을에 난방하라는 목적들은 온실을 따뜻하게 한다기보다는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게 주 목적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난방장치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파이프 난방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주난방에서 이제 그로 파이프로 인해서 주난방이 있죠. 그로 파이프가 아니라 레일 파이프 있잖아요. 레일 난방을 한 주난방이 있고요. 그다음 보조 난방이 있죠. 보조 난방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도 FCU를 이용한 보조 난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로잉 파이프, 그러니까 가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 초봄에는 초가을에는요. 우리가 부분 난방을 할까요? 전체 난방을 할까요? 부분 난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아직 온도는 어때요? 이 난방의 목적이 온도 잡는 거랬어요? 습제거라고 했어요? 습제거죠. 우리가 결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난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로잉 파이프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난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기 온도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식물체의 표본을 올릴 수 있는 난방들이 필요해요. 평균 온도 보면 아까 여기서 외부 온도가 아직 외부 광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한 1800, 2000 나온다 했죠. 2800 잡아놓고 우리가 화방수를 이때 되면 6화방 잡아놓으면은 7화방 잡아놓게 계산하기 7화방 그러면은 1800에서 7화방 1000이 이제 빠지죠. 1800에서 1000 빼고 나면은 800 빼고 나면 1000이 남고 300을 나누면 3.3이 되죠. 20.3도. 아직까지도 온도가 20.3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는 충분히 된다 이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과 관리를 잘해야 온도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도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밤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평균 온도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광량은 여기 아까 20.3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작년 9월 초의 온도는 평균 온도가 22, 3도가 될 거예요. 그럼 화방을 얼마큼 날려야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가 평균 온도 22도 놓고 여기다가 6화방 놓고 광량은 1800 놔보세요. 그럼 몇 도가 될까요? 자, 저기 평균 온도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화방? 그거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한번 몇 화방이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맑은 날에는 야간 복사 냉각기에 텐장점의 자말이물로 주의 깊게 차광 커튼을 사용한다. 우리가 내부 온도가 15도, 18도가 되니까 우리가 커튼을 사용하지 않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현장에서 가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커튼을
안 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 시기에 늦여름, 초봄에 열 닿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날씨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초, 빠른 경우는 8월 말 정도부터 커튼은 사용하게 되는 시점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온실의 온도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복사 냉각을 막아서 생장점의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이 시기에 사용할 때 커튼을 100% 닫고 할까요? 일부 열어놓고 할까요? 일부 열어놓아야 돼요. 항상 이 시기에는. 왜냐 아직 온실의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해놓고 가버리면은 온실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복사 냉각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고온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온실 내부 온도 높아져서.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는 커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되 100% 닫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온실이 돈이 그러니까 예산을 작게 잡아서요. 온실을 내가 단독 온실로 쳤어요. 그런데 안에 보온 가격 커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관리하면 될까요? 9월 초에 커튼을 닫지 말고 생장점, 그러니까 지붕 부분만 커튼을 닫아놓고 측면은 열어놓은 상태로 개폐한 상태로 퇴근하시면 돼요. 그때는 측창을 조금 열어놓고요. 커튼을 생장점 위만 덮어놓은 다음에 가서 퇴근하게 되면 오전 온도가, 야간 온도가 15도에서 18도를 유지하지만 생장점의 온도는 그보다 높게 유지되므로 우리가 복사냉각에 의한 식물지의 생장점이 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생장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복사냉각 효과라는 거는 특히 초가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커튼을 다 닫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늦봄하고 초가을에 커튼을 닫지 않아서 생장점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많다라는 이것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수경재배에서는 함수율을 낮추고 이씨를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죠. 함수율을 낮추려면은 우리가 가을 들어가면은 함수율을 낮추고 이씨를 높이는 시기가 됐잖아요. 이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함수율을 낮춘다. 물을 적혀주면 되죠. 물을 적혀주는데 우리가 마감 시간을 갖다가 일찍 당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당겨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마감 시간을 당길 때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양액기계가 있잖아요. 양액기계가 태양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천문시가 들어있어요. 일출 일몰 시간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시간을 일몰 2시간, 3시간 정해놓으면은 해가 일찍 떨어짐에 따라서 물 들어간 시간도 점차 짧아지겠죠. 그럼 이 시기에 물을 주는 거는요. 함수를 낮추고 이씨는 높인다고 했잖아요. 소량 다회가 들어갈까요? 다량 소회로가 들어갈까요? 다량 소회로 들어가는데 이때 턴을 되게 크게 해요. 소량으로 다량을 집었는데 대신에 턴을 크게 한다는 거죠. 양 자체를. 그러면은 이씨가 점점 올라가면서 함수율은 떨어져요. 이때. 그 다음에 늦여름에 작물 발휘가 됐어요. 늦여름은 엽수를 줄여가고 주요 하엽 제거를 위주로 한다. 우리가 이제 늦여름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광이 점차 줄어든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엽수를 줄여가는 쪽으로 작업들을 시작한다는 거죠. 잎을 왜 미리 줄여야 될까요? 그때 가서 줄이면 되지. 미리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작은 이파리를, 어린 이파리를 미리 제거하게 되면은 식물들이 과업설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그만큼 과일로 더 보낼 수가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잎을 제거할 때는 어린 잎을 일찍 제거한다는 거예요. 수확하고 있는 작물은 초대가 회복된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수확하면서 회복될 거고요. 어린 작물은 초대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작물은 이제 보통 봄에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졌다가 이제 늦여름 초가을로 들어가면서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이 세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들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적당할지 몰라도 9월, 10월, 11월 가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해지지 않게 우리가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전형적인 한가을에 들어가겠죠. 가을은 광량이 감소하고 외기 온도는 시설 관리기에 적당한 계절이다. 이 시기에 온도 변화가 크다. 습도 조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일단 광량이 급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죠. 이건 그냥 감소하기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르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기 온도는 시설 관리기에 적당한 계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부 온도가 한낮의 온도가
18도에서 한 22, 3도 돼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는 24, 5도가 유지되겠죠. 굉장히 관리가 좋은 시점이고요. 또 시험날 가면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요. 10도에서 15도 내외까지 떨어지는 시험들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내가 야간에도 충분히 환기를 할 수도 있고 훨씬 관리가 편하다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내 마음대로 온실의 온도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온도를 높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보일러를 떼면 되고요. 환기를 조금 덜 시키면은 온도가 유지되겠죠. 반면에 낮추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환기를 좀 더 시켜버리면은 온실의 온도는 내 마음대로 조절된다. 왜냐면 외부의 에너지가 내부의 에너지에 비해서 작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너무 작진 않아요. 외부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온실을 조절하기 쉬운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습도 조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왜 양호할까요? 외부의 습도가 낮아요. 내부의 습도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 습도가 낮다고 해서 한결같이 낮지는 않고요. 그래도 낮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온실의 습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굉장히 제어가 잘 된 시점이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과열에서는요, 우리가 광량이 감소의 점에 따라서 수강량을 높이도록 관리한다. 수강량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엽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죠. 엽수를 점점 잎의 개수를 줄여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돼요. 엽수를 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수들은 잎의 면적을 줄여요. 잎의 크기를 줄여요. 잎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잎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근권의 이시를 높여버리면 잎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리고 저격을 하면요, 잎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내가 아랫잎을 따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나온 이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저격을 통해서도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근권 이시라든가 근권의 온도를 통해서도 근권의 이시라든가 근권의 함수율을 통해서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있어요. 우리가 잎을 새로 나온 잎을 작게 만들려면은 또 어떻게 하면 잎이 크게 작아질까요? 온도 편차를 크게 두면은 커질라는 이파리가 작아져요. 새로운 이파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여태까지 내가 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주간 온도를 한 25도 내에서 환기를 시켰고 야간 온도를 14, 15도로 관리했더니 잎이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파리가 너무 커지는 게 싫어서 좀 이것보다 작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간 환기 온도를 25도가 아니라 한 27, 8도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파리 크기가 작아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철이라는 거는 잎의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한 시점이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왜냐면 외부 온도가 어때요? 10도, 뭐 15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10도라고 쳐봐요. 해가 6시 반, 7시에 떴어요. 6시 반에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자마자 갑자기 온실 온도가 20도, 22도씩 막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좀 더 환기를 시키면서 일찍 시키면서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환기를 시켜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농가들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분연 시점을 보는 게 있는데요. 뭐 보냐면요. 거의 2, 3일 간격으로 체크를 해봐요. 내가 오늘 봤더니 오늘 봤더니 한 8시 정도부터 8시 반까지 온도가 30분 동안에 7도가 올랐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언제 환기를 시켜야 되냐면은 8시 이전의 환기를 좀 더 일찍 시켜야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환경 온도를 보면 내가 봤더니 9시경부터 9시 반 사이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9시 반 이전에 이미 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데이터를 봐간 보면서 하루 정도 온도가 확 올라갔다고 해서 식물지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지속되면은 곰팡이병이라든가 세력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잘 보셔서 온도계를, 그러니까 센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시간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냐를 봤다가 그러면 바로 우리가 환기 온도를 교정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자동화 온실이 아니에요. 자동 온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열동의 단독 온실을 갖고 있는데 센서는 갖고 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죠. 뭐 하면 돼요? 내가 어제 봤더니 9시부터 온도가 급상승해. 그럼 나는 8시 50분에 온실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온실을 미리 조금씩 열어놓으면 돼요. 사람이 열면 돼요. 이것들은요.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 이것들이요. 사람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자동화 온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저가의 온실들이 있어요. 한 1헥타에 10억짜리 되는 온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화가 잘 안 돼요. 이것들은요. 아주 조금씩 창을 여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조금씩 열어야 되는데 그 센서만 잘 확인하면은 내가 큰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온실을 자동화 온실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새 이제 올해 이제 여기 연구 보조원으로 제가 6명 넣으신 분들 있잖아요.